코스피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1,500선이 무너졌고 작년 3월 코로나19의 충격에 1,400선까지 떨어진 국내 코로나로 증시. 일자리가 줄고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타격이 큰 상황에서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.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주도로 반등이 시작됐습니다.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2,600선을 돌파하며 2,800선을 돌파했습니다. 처음으로 3,000선을 돌파했습니다. 사상 첫 코스피 3천 시대. 4천이 가도 전혀 뭐 이상할 건 사실은 없다. 상승세가 유지될지 주가지수가 한 반토막 나는 걸 저는 폭락이라고 봐요. 하락으로 접어들지 2021년 주식시장 지금부터 예측해봅니다.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. 두 분이 이제 오셨으니까 어떻게 적금 깨요 말아요? 시작해요? 어떻게 적금 깨요 말아요? 시작해요? 골라야 된다 그러면 깨야 된다고 보고요. 정말이죠? 타이밍은 늦었지만 약간 늦긴 늦었어요. 그러니까 예적금 금리가 1%도 안 되는 시대잖아요. 네. 2030 세대분들이 저축을 해가지고 서울에 아파트 살 수가 있어요. 맞아요. 불가능합니다. 그렇죠. 네, 주식을 안 하고는 지금 못 베기는 좀 시대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한국이. 2020년 새로 주식 계좌를 개설한 이들의 절반 이상이 2030 세대로 알려졌습니다. 요 앞에 우리 작가랑 PD랑 다 있어. 쫙 지금 몰려 있거든요. 지난해 초보 투자자인 일명 주린이들이 가장 주목했던 주식 종목 뭘까요? BBIG라고 있어요. 배터리, 바이오, 인터넷 게임이 작년 4대 주도주인데 그 기업들 최소 2배씩은 갖고 뭐 일부 종목은 5, 6배. 바이오, 배터리, 인터넷, 게임 이 네 가지 신흥 산업이 흥했던 이 이유. 오른 이유가 쉽게 말하면 코로나 때문이에요. 그래서 언택트 또는 뭐 컨텐츠 이런 것들은 이미 몇 년치의 가치들을 투자자들이 앞서서 땡겨서 반영한 상황입니다. 그렇다면 올해 3,000선을 넘어서 신기록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? 과연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까? 사실 4천이 가도 이런 논리 전혀 뭐 이상할 건 이상할 사실은 게 없다. 그냥 눈 감고 상상해 보세요. 카카오나 네이버가 앞으로 계속 성장을 안 하고 이제 여기서 꺾일 것인가? 2차 전지금 누구도 이거 성장 안 한다고 볼 수 없는 거고. 그다음에 바이오 마찬가지. 하지만 그게 성장하는 것과 그 기업이 이만큼 성장했는데 예를 들면 주가가 이미 더 올랐다고 하면 앞으로 더 성장해도 주가가 안 오르거나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톡 시원하게 좀 찝어주시면 안 될까요? 족집게 강의 이런 것도 있잖아요. 맞는 것도 인연인데. 마스크를 벗었을 때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? 아.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. 그럼 뭐냐면 이제 색조 화장 시작한단 말이에요. 그쵸, 이제 화장을 그동안 못했으니까. 그러면 색조 화장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. 하반기에 딱 생각해 보면 이건 무조건 색조 화장 할 텐데. 뭐 백화점도 마찬가지고. 백화점에 마스크 벗으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거고. 주식이라고 하는 건 기업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. 넷플릭스 보면 우리나라 오리지널 드라마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 이게 어디서 만든 거지? 알고 보니까 만화 웹툰 기반으로 한 거네? 그럼 내가 웹툰 많이 보는데? 그럼 웹툰 회사 중에 어느 게 잘 될까? 두 번째 단계는 말하자면 회계. 재무제표 공부를 하셔야 돼요. 그 두 가지 정도 생각하시고 나서는 어떤 전문가한테 가서 뭐 사야 돼요?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네. 저보다 안 그래도 훨씬 여기 더 지금 잘 벽인데 아는. 너무 선을 그시네요. 워낙 이 상승세가 도드라지다 보니까 이게 가파르게 또 하락하지 않을까. 이러다 정말 또 폭락이 오지 않을까. 그냥 통계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매년 오진 않습니다. 4, 5년에 한 번. 그렇기 그럼 때문에 작년에 한 번 왔으니까 올해는 좀 괜찮은 건가요? 그래서 올해는 그런 폭락은 안 올 것이다. 단순하게. 저도 강세론자예요, 굉장히. 그렇지만 저도 반드시 건전한 조정은 좀 필요하다. 그 코스피가 지난주까지 9주 연속 상승했어요. 9주 연속 상승한 게 한 9번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어떤 경우는 다시 거기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. 근데 조정 없이 더 달려갔던 경우는 마이너스 20% 폭락한 적도 있어요. 3,000이 2,700 되는 걸 폭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. 그렇군요. 초보 투자자들에게 주의할 점은 조정뿐만이 아닌데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망한다,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, 이런 걸 좀 듣고 있으면 그래도 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가장 이제 결국 손해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자기가 모르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. 결국에 이제 남 얘기 듣고 그러니까 뭐 유명 유튜버가 추천을 했다든가 맞아요. 너무 잘 맞으니까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사는 거죠. 그냥 대박 났대, 대박 났대. 네. 이렇게 되잖아요. 네. 네. 그런 지수에 주목하기보다는 지수가 2,000이어도 사면 안 되는 주식이 있고요. 네, 지수가 그렇죠. 3,000이어도 더 올라갈 주식들이 있는 거거든요. 저는 사실 주식 투자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를 손절매로 얘기를 해요. 모르고 투자하면요 주가가 빠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공포심에 젖어서 그냥
정리를 해버려요. 바람직한 방법이랄까? 네, 그런 게 있어요. 당연히 정답이 있어요. 정답이 투자에는 있어요? 정답이 있어요. 근데 싼 가격에 투자를 해서 네. 성장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정답이죠. 소문과 뉴스에 흔들리기보다는 좋은 주식을 골라서 버티는 뚝심이 중요하다고 합니다. 작년 가장 큰 수익률을 올린 이들도 장기 투자 중심의 3040 여성이었는데요. 그걸 빗대서 우먼 버핏이라고 하더라고요.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나는 거지 자꾸 사고 팔고 매매 빈도에 따라서 오히려 수익률은 전 갉아먹는다. 그래서 20, 30대 분들이 수익률이 제일 안 좋아요. 주식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. 최근에 저한테 와가지고 네. 본인 수익률 자랑하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. 그래서 이런 친구 제 주변에 있어요. 개인 투자자들한테 딱 하나만 조언하라면 기대 수익률 낮추시라. 한 네. 10% 미만으로 연간. 내가 1,000만 원에 적금이 있으면 그 1,000만 원을 다 사라는 게 아니에요. 1,000만 원 중에 한 20%라도 공부한 기업이 있다면 한번 사보라는 거예요. 대신 공부는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. 그죠? 항상 기업 공부는 하셔야죠. 알겠습니다. 잘 참고하셔서 건전하고 또 길게 가는 주식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